처음에는 이제 한 1800년대 초반에 뭐 의사들이 심장 질환을 보는 의사 선생님인데 아무리 뭐 찾아도 이 심장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슴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겠다 그래. 나는 어떻게든 괴로워서 죽겠다고 의사 선생님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거는 뭐 정신질환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었죠. 그러다가 북전쟁 같은 거 일어날 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막 뛰고 옆에 사람들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막 irritable heart라 그래가지고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요동치는 그런 병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되기도 하고 공황 장애로 분화가 됐어요. 근데 1980년대니까 DSM-3 그때쯤 되니까 그런 환자분들이 꽤 많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불안 그냥 장애, 앵자이티 신경증, 뭐 불안 신경증으로만 하던 것들을 이리터블 하트랑 이런 걸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건 공황장애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1980년대에 이제 진단을 했고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커밍아웃을 했지만 외국에도 뭐 다이아나 비 같은 사람들이 공황 발작이 계속 반복적으로 와서 그 사람도 좀 커밍아웃을 했고요. 오프라 윈프리가 대표적인 경우고 계속적으로 불안 환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사실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환자들이 이제 별로 그 불이익을 받지 않았어요. 정신질환은 커밍아웃을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공황장애는 불이익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낙인이라고 그래요. 정신과 낙인. 낙인이 없는 유일한 정신질환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낙인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못 오인할 수가 있죠. 척도라는 건 사실은 실제적인 거랑 이렇게 연관이 돼서 통계적으로 좀 유의하다고 나오는 정도인데 실제는 나중엔 또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강조를 일반 사람들한테 안 하는데 이 공황 발작이 신체 질환하고 많이 연관이 많습니다. 뭐 갑상선이 조금 안 좋다든지 아니면 만성 폐질환이 있다든지 천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랑 연관이 많고 심장 질환도 약한 부정맥 같은 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같이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을 가야 돼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진단 받으려면 피 검사도 하고 이런 검사 여러 가지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셔서 괜찮다는 판단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초년병 때 그런 거 별로 검사 안 하고 확실하네 공황장애는 딱 그랬는데 이게 공전 질환이 그런 게 조금씩 있는 거예요. 뭐 어쩌고 딴 병원 갔더니 갑상선 질환이 있다 그러면서 공황장애 약을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럼 난리 나가지고 또 나빠져서 이게 같이 잘 생기거든요. 그리고 뭐 메니에르병, 어지럼증, 이석증 이런 거랑 다 사촌입니다. 공황장애가 이렇게 있으면 소인이 생겨서 잘 생기거든요. 어지러움이 잘 느끼는 병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지러움이 더 증폭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신체 질환과의 관계를 사실은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검사 결과를 좀 확인을 하시고 진단을 받는 게 우선이고 뭐 드물지만 또 뇌 질환이 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뇌 사진까지 찍거든요. 그런 신체 질환과 공황장애와의 관계는 간단하게 볼 거는 아닙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공황 발작이 자꾸 오니까 요새는 많이 아니까 좀 괜찮지만 부정맥 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막 찾은 거예요. 부정맥이 없냐고. 그랬더니 억지로 찾았어. 그래가지고 약간 부정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부정맥 안 생기게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지지는 그 시술이 있어요. 그것까지 받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황 발작을 좋게 하면 이것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항우울제를 먹으면 우리가 천식이니 뭐 폐쇄성 질환이니 이런 것들도 증상에 경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황장애와 다른 신체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선생님이 봐주셔야 된다. 필요한 경우는 이제 검사도 좀 확실하게 하고 저도 심장내과 선생님이 우리가 병원에 공황장애 많이 오니까 들렸다 꼭 검사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오는 경우는 이제 개인 병원에서 검사 시설이 없는 데서 오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체 질환과의 관계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 경우가 중요하죠.
공전질환이 되는 경우가 나중엔 흔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이전, 40세 정도 될 게 공황장애도 이제 초기에 진단을 받으면요. 공황장애나 다른 불안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가 사실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치료를 제대로 안 해. 인지행동 치료도 안 받아, 약물 치료도 안 받아, 괜찮다, 막 그러고 방치된 경우. 평균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뭐 많게는 4분의 1, 아니 40%, 적게는 한 20% 우울증이 다 생긴다 그러죠. 조울병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는 사실은 다른 병으로 가는 게이트웨이, 처음 길을 여는 그런 단계, 정신질환으로 가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아주 심한 사람은 떠가지고 조울병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또 황폐화가 돼가지고 집에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사람도 많이 생기고요. 또 이제 술을 좀 드세요. 이제 불안기가 계속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혼자서 술을 딱 맥주 한 잔 먹으면 불안이 쫙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알코올 남용이 생기는 거야. 나중에는 술 없이 못 살아요. 절대 안 나요. 술을 먹으면 다음날 술을 딱 빼면은 금단 증상이 생기니까 공황에 더 취약해지는 거죠. 금단 증상이 가슴 뛰고 막 심장 뛰고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병발하는 질환이 장기적으로 발달하면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 우울증, 조울증, 뭐 그 밖에 다른 불안장애, 황폐화 뭐 이런 것까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사실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 보고는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그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아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된 거는 사실은 공황장애 쪽보다 조울병 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창조성이 더 많아진다, 조울병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연예인들이 가진 특성들을 좀 잘 알면 사실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연예인들은 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수행 불안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반응에 따라서도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성공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불안에 노출될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연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밖에서 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의식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사는 삶과 연기를 계속 해야 되는 삶하고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계속적인 불안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정서적인 문제가 공황 발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낙인을 없애내는 방법이 제일 크게 뭐냐, 정신과 의사들이 운동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가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 거냐. 사실은 그 두 부분도 굉장히 큰데,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이 자기가 커밍아웃해서 이렇게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 줄 때 사실은 사회적 분위기가 확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연구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다면 우리 학회도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그분들이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마이너로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낙인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